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말 한 번 잘못해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친한 사람이 나에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을 멀리한 경험도 있으시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잘해서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2500년 전의 인물인 석가모니 역시 침묵이 말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말이라는 것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말하면 손해인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나의 과거를 얘기했을 때 앞에서는 위로해주는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내 아픈 과거가 안주거리로 전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후회하며 위로와 이해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했다가 잊고 지내던 상처를 다시 꺼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불행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우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과거를 약점 삼아 사람을 이용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가 아주 강한 낙인처럼 작용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쌓아 올렸어도 나의 과거로 인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는 대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와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 자랑을 절대 하지 마세요. 최근 기사를 보면 돈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돈 자랑으로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여행 중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티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돈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축하보단 질투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0.9%의 부유층이 세계 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부자들도 많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사업을 했다가 몽땅 망한 사람도 있고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권유를 받아 퇴직금을 모두 넣었다가 잃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돈 자랑을 했다가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자리를 가도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야 될 일이 생기고 그것이 당연해지면 당신이 돈을 내지 않을 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돈 자랑을 정말 하고 싶다면 자랑비를 낼 각오로 자랑하세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겸손한 태도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남들에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내 목표를 말했을 때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보다
훈수를 두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런 목표를 갖냐며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나의 목표를 말해 이런 무시를 당했다 하더라도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뢰하고 내 판단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자랑하듯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혼자 다짐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그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 목표를 듣고 주변에서 간섭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려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응원하면서 속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길 바라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목표를 말하면 지킬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심리학 저널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말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큰 목표는 일단 우리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게 되면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이룬 나의 모습을 주변에서 자연스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소문내지 마세요.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면 둘만 아는 비밀이 생기는 법입니다. 비밀이란 영원해야 성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힘든 마음에 자신의 비밀을 얘기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저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친구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더라도 그 비밀을 꼭 지켜주세요. 비밀이란 단어 자체에는 퍼지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털어놓게 되면 삽시간에 그 비밀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비밀이 있고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구의 비밀을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을 내서 욕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색이란 상대와 나 사이에 벽을 세우는 일과도 같은데요. 생색을 내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느낀 감정을 생각해 보면 같이 있기 피곤하고 기가 빨리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은혜는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돌아올 복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타인을 위해 등불을 켜준다면 그 등불은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행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생색은 교만과도 같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 나의 철학을 주위에 강요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생들이 있고
그 인생은 각각 모두 다릅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다른 법인데 어떻게 한 가지 정답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행동과 생각을 바꾸기도 버겁습니다. 하물며 타인의 철학이나 신념을 바꾸는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고치려 들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처럼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싫은 법입니다. 스스로의 신념과 철학을 지키되 조화롭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7번째, 내 치부를 밝히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얘기했다가 더 큰 약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밀이란 것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문을 내게 된 것의 시작은 누가 되는 것인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에게라도 나의 치부를 드러내선 안 되겠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나부끼는 살랑 바람에도 갈대는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순간이 후련하고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8번째, 상대를 영업수단으로 보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세상은 혼자라는 말을 하지만 이 말이 가까운 사람을 영업 대상으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짓을 해도 밉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존재 자체가 밉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인간관계란 의외로 단순해서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가난 역시 자랑하지 마세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굳이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대부분 위로나 응원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난을 자랑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무시받을 존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주위에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쥐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함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런 만남이 이어진다면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주전자는 한 방울씩 채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올바른 지혜가 서서히 채워지며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두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친하다는 이유로 계속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이 많은 사람을 피하세요. 착한 척하면서 욕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능력에 비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진 것에 비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정할 줄 모르는 행동에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상황 탓, 남 탓만 하며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이들은 무언가를 얻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 역시 고통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입이 가벼운 사람을 피하세요. 입이 가벼운 사람의 특징으로는 말이 많다는 점입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하나 둘 떠나가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남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다고 같이 있을 때 남 얘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온통 주변 사람 얘기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 얘기도 부정적인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럴 땐 반응조차 해줘선 안 됩니다. 자신의 모자란 점을 감추기 위해 남을 욕하는 비겁한 모습에 공감을 주지 마세요.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끝까지 자기 할 말을 하는 눈치 없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황이나 정보를 절대 얘기해선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좋은지,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어제 만난 사람은 어땠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할 것인데요. 그 이유는 내가 없을 때 나를 흉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오지랖도 넓고 관심받기 위해 남 얘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화가 많은 사람을 피하세요. 화가 많은 자들은 남을 쉽게 증오합니다. 이런 자와 가까이 있다면 그 화가 나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는 쉽게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화내기를 주저한다면 당장 인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라 항상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특히나 함께 일을 하는 관계라면 더 힘든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세요. 고마움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감정 낭비만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형으로 항상 자기 합리화가 기본입니다. 자신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기 바쁩니다. 다섯 번째, 갑질하는 자를 피하세요. 갑질하는 심리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 사이에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곤 합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나보다 못한 상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질을 하는 자들은 자신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을 만나면
쉽게 비굴해지는데요. 말 그대로 속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똑같이 악해지게 됩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멀리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말 한 번 잘못해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친한 사람이 나에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을 멀리한 경험도 있으시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잘해서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2500년 전의 인물인 석가모니 역시 침묵이 말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말이라는 것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말하면 손해인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나의 과거를 얘기했을 때 앞에서는 위로해주는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내 아픈 과거가 안주거리로 전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후회하며 위로와 이해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했다가 잊고 지내던 상처를 다시 꺼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불행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우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과거를 약점 삼아 사람을 이용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가 아주 강한 낙인처럼 작용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쌓아 올렸어도 나의 과거로 인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는 대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와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 자랑을 절대 하지 마세요. 최근 기사를 보면 돈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돈 자랑으로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여행 중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티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돈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축하보단 질투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0.9%의 부유층이 세계 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부자들도 많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사업을 했다가 몽땅 망한 사람도 있고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권유를 받아 퇴직금을 모두 넣었다가 잃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돈 자랑을 했다가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자리를 가도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야 될 일이 생기고
그것이 당연해지면 당신이 돈을 내지 않을 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돈 자랑을 정말 하고 싶다면 자랑비를 낼 각오로 자랑하세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겸손한 태도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남들에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내 목표를 말했을 때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보다 훈수를 두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런 목표를 갖냐며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나의 목표를 말해 이런 무시를 당했다 하더라도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뢰하고 내 판단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자랑하듯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혼자 다짐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그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 목표를 듣고 주변에서 간섭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려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응원하면서 속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길 바라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목표를 말하면 지킬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심리학 저널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말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큰 목표는 일단 우리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게 되면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이룬 나의 모습을 주변에서 자연스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소문내지 마세요.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면 둘만 아는 비밀이 생기는 법입니다. 비밀이란 영원해야 성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힘든 마음에 자신의 비밀을 얘기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저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친구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더라도 그 비밀을 꼭 지켜주세요. 비밀이란 단어 자체에는 퍼지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털어놓게 되면 삽시간에 그 비밀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비밀이 있고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구의 비밀을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을 내서 욕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색이란 상대와 나 사이에 벽을 세우는 일과도 같은데요. 생색을 내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느낀 감정을 생각해보면 같이 있기 피곤하고 기가 빨리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은혜는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돌아올 복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타인을 위해 등불을 켜준다면 그 등불은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행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생색은 교만과도 같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6번째, 나의 철학을 주위에 강요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생들이 있고 그 인생은 각각 모두 다릅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다른 법인데 어떻게 한 가지 정답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행동과 생각을 바꾸기도 버겁습니다. 하물며 타인의 철학이나 신념을 바꾸는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고치려 들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처럼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싫은 법입니다. 스스로의 신념과 철학을 지키되 조화롭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7번째, 내 치부를 밝히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얘기했다가 더 큰 약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밀이란 것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문을 내게 된 것의 시작은 누가 되는 것인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에게라도 나의 치부를 드러내선 안 되겠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나부끼는 살랑 바람에도 갈대는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순간이 후련하고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8번째, 상대를 영업수단으로 보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세상은 혼자라는 말을 하지만 이 말이 가까운 사람을 영업 대상으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짓을 해도 밉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존재 자체가 밉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인간관계란 의외로 단순해서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가난 역시 자랑하지 마세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굳이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대부분 위로나 응원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난을 자랑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무시받을 존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주위에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쥐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함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런 만남이 이어진다면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주전자는 한 방울씩 채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올바른 지혜가 서서히 채워지며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두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친하다는 이유로 계속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이 많은 사람을 피하세요. 착한 척 하면서 욕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능력에 비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진 것에 비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정할 줄 모르는 행동에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상황 탓, 남 탓만 하며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이들은 무언가를 얻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 역시 고통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입이 가벼운 사람을 피하세요. 입이 가벼운 사람의 특징으로는 말이 많다는 점입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하나 둘 떠나가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남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다고 같이 있을 때 남 얘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온통 주변 사람 얘기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 얘기도 부정적인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럴 땐 반응조차 해줘선 안 됩니다. 자신의 모자란 점을 감추기 위해 남을 욕하는 비겁한 모습에 공감을 주지 마세요.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끝까지 자기 할 말을 하는 눈치 없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황이나 정보를 절대 얘기해선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좋은지,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어제 만난 사람은 어땠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할 것인데요. 그 이유는 내가 없을 때 나를 흉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오지랖도 넓고 관심받기 위해 남 얘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화가 많은 사람을 피하세요. 화가 많은 자들은 남을 쉽게 증오합니다. 이런 자와 가까이 있다면 그 화가 나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는 쉽게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화내기를 주저한다면 당장 인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라 항상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특히나 함께 일을 하는 관계라면 더 힘든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세요. 고마움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감정 낭비만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형으로 항상 자기 합리화가 기본입니다. 자신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기 바쁩니다. 다섯 번째, 갑질하는 자를 피하세요.
갑질하는 심리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 사이에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곤 합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나보다 못한 상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질을 하는 자들은 자신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을 만나면 쉽게 비굴해지는데요. 말 그대로 속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똑같이 악해지게 됩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멀리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